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군자가 은둔한다는 의미를 가진 둔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군자가 득세하여 나아가는 것에 대한 대장께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천 대장께는요, 위에는 진께가 있고 아래에는 근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께의 자유는 우레 천둥이 되고 근께의 자유는 하늘이 됩니다. 주역의 64개를 이름을 지을 때는 내께와 외께 두 개 합쳐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상황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그대로 내천을 써주고 대장, 크게 강성하다, 큰 것이 강성하다, 양이 강성하게 힘이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진 대장께입니다. 대장께는 강성하게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양이 세를 얻어가 득세해서 강성하게 나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진께를 보면은요, 진께의 자연은 우레가 됩니다. 우레는요, 쾅쾅 소리를 내면은 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인다 하는 동이란 뜻이 있고, 움직일 때 소리가 크기 때문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천둥이 지속적으로 위험 있게 계속 치면은 사람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든 모든 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 무서워.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선, 선으로 돌아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하계 네 개를 보면은요, 근께에 해당됩니다. 근께는 자연어로 보면은 하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땅이 아닌 곳은 하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를 빌공, 하늘공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자, 하늘의 운행은요, 계속해서 어때요? 따뜻한 기운 줬다, 더운 기운이 되고, 또 어떻게 변화합니까? 그 다음에 싸늘한 가을 기운으로 변하고 추워지는 겨울 기운으로 변하는데, 쉼 없이 계속해서 조금씩 변해가지고 끝없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쉼이 없다 해서 강건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지극히 성실하다 하는 지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데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도로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무망, 망령됨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천 대장께의 근께와 공께에 가진 덕과 특징을 가지고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개사를 볼까요? 자, 개사가 아주 간단합니다. 참 잘 되는 것, 잘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죠. 대육계라든가 뭐 대장계, 그죠? 자, 볼까요? 대장은 이정하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대장께는 정도를 굳게 지킴이 이롭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이 너무 잘 나아가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께는 정도를 지킴이 이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대장은 이정하니라. 대장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뜻으로 삼았나 하면요, 강으로서 동함을 대장의 뜻으로 삼았습니다. 자, 여기 개상을 보면은 요 강으로서 요거는 뭡니까? 근께의 덕은 강입니다. 강이 되겠죠. 자, 진께의 덕은, 특징 또는 덕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나오는 움직인다, 동하다, 그래서 동이 됩니다. 그래서 강으로서 동하는 것이 대장의 의미입니다. 자, 강이라는 것은 양을 의미하죠. 양이 세를 얻어가지고 강성하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정이라는 경계를 두었어요. 너무 잘 나갈 때는 뒤를 한번 돌아보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것처럼
정도를 굳게 지켜야 이롭다. 강이 나아가는데 가하게 나아가면은 잘못되기 쉽다 그래요. 그래서 경계를 두기를 정도를 굳게 지킴이 이롭다는 것은 개인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천리로서 하늘의 도로서 천리로서 동하는 것을 이릅니다. 우리가 사사로운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천리에 맞게 움직이는 것. 그것을 이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무망, 망령됨이 없다. 요거는요 무사와 같습니다. 무사. 사사로운 마음이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밤이 되면은 저절로 잠이야. 내가 자야지, 자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저절로 잠이 오는 것. 저절로 되는 것. 배가 고프면 저절로 밥이 먹고 싶고 목이 마르면 저절로 물이 먹고 싶은 것. 이런 것이 바로 무사, 무망에 해당됩니다. 사사람이 없이 하늘이 시키는 대로. 하늘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느낌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사로움 없이 동하는 것을 이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대장계를 갖다가 12달에 배정을 시키면요. 대장계는 음력 2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을 보면은 음력 2월생은 아주 기운이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사를 한번 볼까요? 자, 단할 대장은 대자장야라. 강이 동이라 고로 장하니라. 대장이정은 대자정야니라. 정대의 천지지정을 가견의리라. 단사가 좀 길죠? 자, 단에 말하였다. 대장께는 큰 것이 강성한 것이다. 큰 것이 양이 많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큰 것이 강성한 것이다. 강으로서 동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강으로서 동하기 때문에 강성한 것이다. 대장께가 정도를 굳게 지킴이 이롭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개사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장께가 정도를 굳게 지킴이 이롭다는 것은 큰 것이 올바라야 하기 때문이다. 큰 것이 인간에 있어서는 사람에 있어서는 가장 큰 것이 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서서 생활할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사람으로 봤을 때는 큰 것은 예에 해당이 됩니다. 바르고 큼에서 바르고 큼은 자연입니다. 아주 바르면서도 큰 것. 바르고 큼에서 천지 만물의 실정을 볼 수 있다. 참 상당히 어렵죠?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강이동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강이동은 상하계 상하 위에 있는 거와 아래에 있는 거, 그 개의 특징, 덕을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늘 반복해서 나오죠? 요건 강이에요. 자, 위에 있는 것은 진개의 덕은 움직인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자, 강이동이다. 내개와 외개의 상하개의 덕을 가지고 말했다. 상하개는 다른 말로 내개 또는 외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개, 밖에 있기 때문에 외개, 또는 아래에 있으니까 하개, 위에 있으니까 상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대자정야라. 요거는 인도로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인도는 뭐예요? 인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있어서는 예가 됩니다. 예를 만들 때 인위적으로 머리를 써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보고 예를 만든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는요, 절도 있게 딱딱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대로 해서 계속 이어지면서 변화하기 때문에 항구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자정은요, 사람에 있어서는 예가 되니 예는 절도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는 절대로 절도를 넘지 않습니다. 약간의 계절이 변할 때 차이는 있습니다. 봄으로 가는데 더 추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꽃샘추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렇지만 큰
단위를 봤을 때는 절도를 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법을 만들 때 자연의 질서를 보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라는 것은 공자의 표현에 의하면은 절도를 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세 번째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정대의. 요거는 대자가 먼저 쓰이지 않고 정대의. 아주 바르면서도 큰 것은 천지의 하늘과 땅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어때요? 따뜻한 기운 주고, 그 다음에 더운 기운을 주고, 싸늘한 기운 주고, 추운 기운을 주죠. 그거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딱딱 질서 있게 맞추는 것은 땅의 도입니다. 그래서 정대의는요, 천지의 서를 말하는데 추나 추동, 그죠? 그런 것도 거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좀 더 세분화 나누면은 뭐가 됩니까? 세분화 나누면은 12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더 우리가 생활하기 편리하게, 농사짓기 편리하게,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한 것이 24절기에 해당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정대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또는 1월, 2월, 12월 이렇게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천지의 실정을 볼 수 있다. 그거는 뭐냐면요, 그 계절이 만물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만물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막 자라나게 되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열매 맺고 끝이 하고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더욱더 긴장을 조입니다. 자연은. 왜? 생생작용을 끝없이 항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조이는 것이 바로 장에 해당됩니다. 장은 뭐예요? 그 씨앗을, 열매 맺은 씨앗을 갖다가 잘 보존하기 위해서 감싸고 있는 모습이 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천지만물 실정이라는 것은 천지만물이 나타나는, 계절에 나타나는, 따라서 나타나는 모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이 됐는지 여름이 됐는지 절기는 잘 모릅니다. 사계절로 했을 땐 절기를 잘 알지만 24절기로 나눠놓고 이런 거는 잘 인식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자연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은 그 계절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뭐예요? 돋아나고, 새싹이 돋아나고, 그 다음엔 또 자라나고, 그럼 열매 맺은 다음에 긴장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갖다가 잘 보존하기 위해서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은 생생불식한다, 그런 얘기. 이 장을 통해서 만물이, 생장수장 중에서도 그 장을 통해서 만물이 낳고 낳는 작용을 거침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고 자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단할 대장은 대자장야라. 강이 동이라 고로장하니라. 대장 이정은 대자정야니라. 정대의 천지지정을 가견의이리라. 단에 말하였다. 대장께는 큰 것이 강성한 것이다. 자, 여기서 큰 것은 뭐예요?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어요. 큰 것은 양을 의미하고 작은 것은 음을 의미합니다. 자, 양은 크죠. 음은 좀 작잖아요. 중간에 비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음량을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강으로서 동하기 때문에 강성한 것이다. 대장께가 정도를 굳게 지키면 이롭다는 것은 큰 것이 올바라야 하기 때문에 사람은 대장께를 보고 뭐를 배워요? 자연의 질서를 가지고 만드는 예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롭다는 것은 큰 것이 얘가 올바라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크면서 자연이 아주 바르면서도 원형 이정원에 똑바로 그대로 있으면서도 아주 크게 우주 전체를 갖다가 그런 기운 안에 다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고 크면서 천지 만물의 실정을 볼 수 있다. 천지 만물의 실정이라는 것은요, 계절에 맞춰 가지고 만물이 변화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새싹이 났어요. 오늘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며칠 있다 보면 부쩍 자라있고 며칠 있다 보면 부쩍 자라있고 어느 날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예쁜 꽃이 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가을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우리는 여행을 많이 못 다니죠. 그래서 계절별로 한번 나가보면은 나갔을 때 보면 빈 들판이었어요. 그러다 몇 달 있다 보면 새싹이 쫙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가보면은 곡식이 다 물어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연걸어가지고 아주 감싸고 있죠. 그래서 자연의 섭리는 끝없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상하를 한번 볼까요? 상할 내재 천상이 대장이니 군자 이하야 비례분리하나니라. 이제 얘가 나왔어요. 자연의 법칙을 보고 우리는 자연의 질서, 자연의 법칙이 거침없이 쉼없이 계속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천지 땅에서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만물을 생장수장시키는 그 모습을 보고 예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장계를 보고는 예에 대해서 실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할 내자 천상이 대장이니 군자 이하야 비례분리하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자, 상이라는 것은 이 6개의 효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상으로 본 겁니다. 상에 말하였다. 우레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대장계이니 군자가 이하야. 군자가 우레가 하늘 위에 있는 이 이치를 본받아서 군자 이하야 비례분리하나니라. 얘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 리자가 밝다, 실천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장계를 통해서 예를 배워가지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에 맞게 했을 때 군자의 도에 맞게 나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장계는 강함이 지나쳐요. 강함이 지나치다 양이 음보다 많다 그런 얘기. 강이 지나칠 때는 유로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에 있는 것은 음효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람이 많고 양효에 있는 것은 경계 또는 흉함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내재 천상이라는 것은 상하계의 위치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상하계의 위치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요것은 하계, 요것은 상계. 이런 위치를 가지고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는다는 것은 뭐를 본받느냐 하면은요, 천도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요거는 하늘이고 천도고. 요거는 뭐예요? 동함이 되잖아요.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는 거예요. 천도로서 움직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무망이 됩니다. 무망. 무사.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으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리로서 움직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례분리한데 예라는 것은 예는 상하를 서열을 매기는 겁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부모와 형제, 스승과 제자 여러 사람 하늘과 땅의 서열을 보고 하늘이 먼저 어떻습니까? 하늘 기운 따뜻한 기운을 줬을 때 반드시 땅에서 새싹을 냅니다. 더운 기운을 줬을 때 무성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런 순서를 보고 예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는 상하를 갖다가 서열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공자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예가 없어 그런 뭐예요?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하지 않던가 서로 오고감이 없을 때 예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얘기는 후대의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공자 때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는 오고 가는 것이다. 인사를 하면 함께 인사를 하고 서로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눈빛으로도 나누고 꼭 같은 물질로 나눈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이 오고 갔을 때 예에 합당하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상할 내재 천상이 대장이니 군자 이하야 비례분리하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그죠? 우리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대장계이니
여상이 우레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대장이니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군자가 이치를 본받는 것은 천리로서 요 천도로서 움직이는 것을 본받아서 그죠?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 예라는 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질서를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대장께 뭐에 대해서 계사, 단사, 그 다음에 상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를 이어가지고 다음에는 초요부터 상요까지 6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대장계라는 것은 군자가 득세하여 강성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강성한데 또 강성함을 쓰면은 지나침이 되니까 유함을 쓸 때 귀하게 여겨집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